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숫자를 보이게 됐는데요.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이었습니다. 1.6% 정도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랠리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빅테크주의 부진, 그리고 무엇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를 돌파한 부분까지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급락이 빅테크들의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짚어볼 거고요. 또 반도체주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ASML 이슈로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요약을 좀 하자면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청으로 급하게 대중국 수출을 좀 통제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보다 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 그리고 장중에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속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12월 중국 PMI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 또한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는 홍해 운항을 재개하려고 했던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가 홍해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짚어봤었고요. 추가적으로 머스크는 홍해 운항을 일단 무기한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독일의 하파그로이드는 최소 일주일간은 홍해 운항에 있어서 추가로 좀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세계 3위 규모의 프랑스 CGM, CCM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부로 아시아와 지중해 지역 간의 컨테이너에 있어서 운송 요금을 최대 100%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또 한 가지 추가된 소식이 있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후티 반군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어제 홍해에 군함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 국가들은 후티 반군 선박을 침몰시키고 또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자 이란이 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군함을 보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갈 경우에는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하겠다라는 공식적인 경고를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방 국가와의 갈등도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점점 다른 국가들까지 좀 함께 개입을 하게 되면서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브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Dutch government blocks export of ASML chip making machine to China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ASML 그리고 미중 반도체 갈등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꼭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슈퍼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SML이 보유한 장비가 있어야 더 미세화되고 또 고도화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ASML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ASML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장비의 중국 수출 허가가 부분적으로 취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미국은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ASML의 일부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제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DUV 노광 장비 등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이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ASML은 1월 전까지는 중국 업체 세대의 DUV 노광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면허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 그리고 ASML에 즉각적으로 이 사전에 계획됐던 일부 장비의 중국 수송을 즉각 중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됐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 네덜란드를 함께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횡포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네덜란드 ASML을 향해서 계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SML은 이번 수출 면허 취소로 2023년 재무 전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중 반도체 갈등은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utlook 2024, 전반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대하고 있는 혹은 전망하고 있는 2024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 은행과 자산 운용사 등 이 월가의 경제 전망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목소리로 중도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하, 완만한 경기 둔화, 통화 정책 전환에 따른 하반기 반등을 예상을 했습니다. 기관별로 보자면 아문디, JP모건, 뱅가드는 가벼운 침체를 전망을 했고요. BNY, 멜론 자산운용은 건강하고 반가운 둔화를, 버클리는 다소 부드러운 착륙 등의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우량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 지역과 섹터를 다양화하고 채권 시장을 투자 기회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수로는 당연히 대선을 꼽았습니다. 다만 기관들은 이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고요. 일부는 너무 이르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변동성 확대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총선을 좀 비롯해서 인도나 러시아, 대만 등의 선거도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또한 함께 유의를 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두고 판단해 보자면 약세장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운용사 로베코는 연착륙에 대한 전망을 동화 같은 결과와 다름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BCA 리서치는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12개월 전보다 더 어렵게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봤던 2024년의 경제 전망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의 약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붉은빛이 강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아디 그리고 테슬라 함께 보실 거고요. 먼저 비아디 주가 함께 보시면 전일장에서는 2.7%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2%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먼저 중국의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는 비아디가 어제 발표했던 자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는 작년 한 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차 등을 포함한 신에너지차 연간 판매가 302만 4천 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목표로 삼고 있었던 300만 대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12월 판매는 34만 1천 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5%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번에 테슬라 수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어제 밤 사이에 4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2023년 연간으로 보자면 총 180만 8천 대로 전년 대비해서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망치에는 부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4분기 48만 4천 대 전기차를 인도하게 되면서 비아디에게 밀리게 됐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비아디가 중국에서 출시한 다양하고 저렴한 모델에 힘입으면서 전기차 부문의 새로운 1위사로 등극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아디가 써나가게 될 새로운 역사까지 함께 유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는 코인베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9% 넘게 큰 폭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래프상 보자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장 막판 들어서 크게 한번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함께 보였었는데요. 2022년 4월 이후로 4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4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되면 채굴 시의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은 상승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이달 중에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과연 SEC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현물 ETF 승인이 결정이 난다면 이후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일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3%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마지막으로 애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좀 크게 장중에 4% 넘게 밀리면서 빅테크주 전반적으로 함께 끌어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024년 첫 거래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은 급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쇼크로 다른 대형 기술주들 또한 줄줄이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하락의 배경을 찾자면 바클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바클레이즈는 아이폰 15의 중국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투자 의견을 이같이 돌연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1위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